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제 130회 토목 시공기술사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 시공법 중에 PRD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PRD 공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개요 부분을 현장 타설 말뚝은 어떠한 말뚝이다 쓴 다음에 PRD 공법은 어떠한 공법이다 이렇게 써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측 페이지에 서브노트의 내용처럼 PRD에 대한 개요 지금 밑줄 치는 부분대로 바로 개요를 쓰고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PRD라는 일반 문제가 나왔는데 서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3페이지 혹은 2페이지 반 이상 끌고 가는지에 주안을 둬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쓸 수 있는 부분이 PRD 공법의 개요도 및 시공 방법, 그리고 시공 시 주의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요도 부분, 이렇게 역회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우측의 시공 방법은 서브노트니까 이렇게 키워드 위주고 그리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서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PRD 공법의 특징을 쓸 수 있을 거고, 특징 부분은 장점과 단점으로 쓰셔도 되고, 또는 다른 현장 타설 공법과 현타 공법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는 PRD 공법의 적용 대상 공사, 여기까지는 이제 서브노트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리고 웬만한 수험서에는 다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좌측에 보시면 현장 타설 말뚝 시공 시 주의사항 해서 우측에 대표 개요도가 예쁘게 그려져 있고, 관련된 내용이 수직도, 그리고 지방 교란, 슬라임 처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PRD 공법도 현장 타설 말뚝의 대표 공법 중에 하나니까 PRD 공법 시공 시 주의사항, 아까 시공 방법 부분에서 일부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타설 말뚝, PRD 공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현장 타설 말뚝의 건전도를 검사하는 방법, 즉 품질 관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비파괴 시험과 코아제에 의한 방법, 그리고 재하 시험에 의한 방법, 이 부분까지 써주시면은 PRD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 품질 관리까지 서술한 게 되니까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1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번 쉴드 TBM 터널의 변형 원인 및 유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쉴드 TBM 터널에 대해서 첫 번째 개요가 나오고, 변형 원인은 개요 두 번째, 유지 관리 방법은 개요 3번으로 해서 개요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첫 번째 문제, 변형의 원인입니다. 변형의 원인은 크게 부위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아래 개요도를 보시면은 막장 부분의 붕괴로 인한 변형, 집안의 치마로 인한 변형, 그리고 테일부 치마에 의한 변형, 그리고 복공 변형, 세그먼트 변형이고, 그리고 세그먼트의 결합부 누수라든지 이음 불량에 의한 변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변형의 원인 두 번째는 시공 단계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공 단계별은 설계 시, 시공 시, 그리고 유지 관리 시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만 보시면은 설계 부분은 집안조사 부분, 토합과 수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그먼트의 강성 부분, 그리고 누수 관련 부분, 이음 부분도 포함됩니다. 시공 부분은 세그먼트의 폼질, 그리고 조립 부분, 이음부 처리라든지
시공시 세그먼트의 파손관리 등이 포함되고, 유지관리 부분은 준공 후에 주변의 영향이 달라진 경우를 말하는데, 특히 지하수가 저하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추가 하중이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주변 굴착이나 또 다른 굴착의 교차, 횡단으로 응력이 이완되는 경우, 자, 이렇게 부위별로 인한 변형 원인과 단계별에 의한 변형 원인으로 구분해서 기술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브노트는 이제 부위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별로 보면은 개요도에 보시면 막장 붕괴에 대한 변형 방지 대책, 유지관리 방법이 아니고 방지 대책으로는 토암 및 이수학 관리, 치마에 대한 방지 대책은 보강, 텔부 치마에 의한 대책은 지방 개량과 조기 주입이 되겠고, 복공과 누수에 관한 부분은 세그먼트 강성을 증가한다든지 세그먼트 이음부의 볼팅 그리고 이용 관리 등이 변형의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왼쪽 좌측 아래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부위별 변형 원인에 따른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방지 대책과 유사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세그먼트 터널의 변형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부분, 이렇게 터널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주안을 둬서 기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세그먼트와 지반의 접합부 관리하고 세그먼트의 이렇게 연결부 관리, 지금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결부의 충진이라든지 혹은 방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고, 지반과 이 터널 사이에 지반 보강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지관리 부분은 계측을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실드 터널의 계측에 대한 개요도, 그리고 계측 범위와 계측 종류 횟수, 이런 내용 유지관리 방법으로 같이 곁들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토목 분야 제3종 시설물에 대한 대상 범위와 안전관리 절차와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실제 안전진단을 하고 계신 시공길사 분께 큰 흐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은 1, 2종 시설물과 동일하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A에서 E 등급까지 이제 산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이런 시기라든지 그런 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에 따라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구조물 등은 이제 안전조치를 하게 되고요. 크게 봐서는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되는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종 시설물의 범위입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이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보면은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고 육교, 옹벽, 그 밖에 시설물이 있고요. 상세 내용은 이렇게 우측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안전관리의 절차입니다. 즉 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의 흐름도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사전조사,
즉 3종 시설물에 대한 이제 사전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이어서는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데, 현장 조사는 콘크리트 구조물, 강제 구조물에 대한 외관 조사와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수행해서 추가 조치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결과 보고서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물어본 세 번째 문제, 정기 안전 점검에 대한 방법 물었습니다. 내용에는 점검 항목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시설물에 대한 도면, 그리고 구조 부재, 그리고 하중 조건과 기초 지반 조건, 그리고 균열의 발생 상태, 그리고 구조물 또는 부재의 손상 상태, 그리고 기초의 쇄골, 보수 보강의 실태 조사 및 기록 등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출에 나왔을 때 한번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3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건설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클레임의 종류, 처리 절차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어 놨습니다. 4번 문제까지 상당히 어렵네요. 준비해온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클레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종류를 조금 써주시고 처리 절차, 예방 대책 이렇게 개요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물어본 첫 번째 클레임의 종류입니다. 보시면은 공사 지연의 클레임 전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 범위에 대한 클레임, 세 번째는 공기 촉진에 대한 클레임,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장이 상이한 조건에 대한 클레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종류만 물어봤다고 이렇게 종류만 쓰시면 안 되고요. 서브노트 내용처럼 이렇게 상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기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물어본 두 번째 클레임의 처리 절차입니다. 클레임이 발생하면 우선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조정, 중재, 소송의 과정을 거쳐 클레임이 진행이 되고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협상까지를 클레임이라고 하고 이후 과정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자, 물어본 두 번째 문제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예방 대책입니다. 예방 대책은 이제 원인에 대한 대책을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원인을 보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 행위에 의한 부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생긴 경우, 그리고 프로젝트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의 원인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입찰 계약 시 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설계 도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은 국제 표준 계약서를 활용합니다. 클레임이 발생되기 전에 자체 조정위원회를 미리 구성해서 예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시공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건설 보증제도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 문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돌핀 배치 시 고려사항과 돌핀의 종류별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돌핀이 어떤 구조물인지 개요 1번, 배치 시 고려사항을 개요 2번, 종류별 장단점을 개요 3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의 내용에서 캡처해 왔고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돌핀 배치 시 고려사항을 알으려면 돌핀이 어떠한 형태 그리고 구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요도 윗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도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까만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 이게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류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박의 정가운데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자, 요거를 요 아래다가 쓰겠습니다. 하역용 돌핀이라고 합니다. 하역용 돌핀은 하역 작업을 위한 돌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 하역용 돌핀과 육지 사이, 그러니까 요거를 육지라고 하겠습니다. 육지 사이에는 이렇게 도교가 위치하게 됩니다. 도교는 육지와 연결한 교량을 말합니다. 돌핀 시설물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정가운데 부분, 배치되는 부분을 하역용 돌핀이라 그랬고, 그 앞뒤로 이렇게 정박하는 시설 부분, 이 부분을 브레이팅 돌핀이라 그럽니다. 혹은 브레이팅 돌핀 또는 이렇게 저반 돌핀이라 그러고요. 선박의 저반 시 충격을 흡수하는 시설입니다. 이어서는 이렇게 장교식으로 설치되는, 이렇게 장교식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구조물인 요 돌핀을 무어링 돌핀이라 그러고요. 무어링 돌핀 또는 개선 돌핀이라 그럽니다. 얘는 선박을 고정하는 돌핀입니다. 개요도에서 보시면은 무어링 선박과, 그리고 선박은 이렇게 스턴 라인,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보우 라인, 그리고 각종 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선박을 고정하기 위한 돌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돌핀의 구성은 크게 처음 말씀드렸던 브레이팅 돌핀이 있고, 하역용 돌핀이 있고, 무어링 돌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육지와 연결되는 도교 부분,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무어링 돌핀 요 사이에 요 연결 부분을 캣워크 또는 연결 통로라고 합니다. 캣워크 연결 통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핀 배치 시 고려사항 부분은 돌핀의 종류 3가지, 무어링 돌핀과 브레이팅 돌핀, 그리고 하역용 돌핀에 대한 배치 시 고려사항과 도교, 그리고 연결 통로에 대한 배치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답안을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돌핀 구조물과 그 부속 구조물에 대해서 간격이라든지 설치 간격이라든지 설치 위치, 그리고 설치하는 개수 부분과 설치되는 각도, 그리고 육지와의 이격거리 등이,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공시 수심과 풍향, 그리고 파랑, 조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시공하게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치 시 고려사항 부분은 이렇게 개요도를 보고 그 다음에 설계 기준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돌핀의 종류별 장단점인데, 돌핀의 종류가 지금 말씀드린 무어링과 브레이팅과 하역이냐, 그게 아니고 돌핀의 기초 형식에 대한 장단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말뚝식, 강제 셀식,
케이슨식 등의 돌핀 구조의 암벽 설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설계 기준에 보면 각 기초 형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기술하는 부분인데, 이 역시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돌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에서 발생되는 소성 변형의 특징, 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어 나왔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6번은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어본 특징 부분은 서브노트의 내용처럼 소성 변형의 메커니즘과 소성 변형의 형태, 이 부분 엮어서 특징을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은 재료, 배합, 그리고 시공과 품질으로 구분해서 원인과 대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성 변형에 대한 특징을 기술하실 때 소성 변형의 발생 시 문제점, 그리고 소성 변형에 발생하는 주요 발생 지점, 이런 부분까지 특징으로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좋겠고, 수험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답안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이렇게 짧게 보겠고요. 이렇게 해서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